네, 턱걸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른바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 개정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당헌 80조 3항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 당헌 80조 3항은 기소 시에 그 당직을 금지시킨다 뭐 이런 건데 만약에 그 기소가 됐더라도 그것이 정치 보복 수사에 따른 기소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직무를 정지하는 걸 번복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원래는 그 번복을 판단하는 주체가 윤리위원회였는데 그걸 당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제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성 54.95%. 글쎄요, 박상규 의원 보시기에는 저 굉장히 턱걸이 통과 아닙니까? 43표가 지난번 투표보다 더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통과는 됐지만 만족스럽지 않고 사실 가까스로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슬아슬 통과를 한 겁니다. 아슬아슬. 상당히 그 친명계나 그런 쪽에서 이 동료를 했겠고 여러 가지 그 위기감에서 좀 동료가 많았을 텐데도 54%를 조금 넘는 그리고 표수로는 43표 정도가 더 나왔다는 거는 조금 뒷맛이 개운치는 않은 그런 표결 결과였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반발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 여러분이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꼼수적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두 개가 올라갔는데 이제 반발이 큰 거 하나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올렸지만 사실 그 지금 앵커도 설명한 그 안은 그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건 일사부재에 의해 어긋나는 건 맞습니다. 일사부재가 뭡니까? 한번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진 의안을 또다시 같이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한번 있잖아요. 부결이 된 거는 똑같이 올릴 수 없다. 같은 회기 내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은 이제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우상호 비대위가 총대를 매기를 어떻게 맸냐면 두 개가 올라갔는데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것이 우선 그걸 빼고 이것만 올렸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 뭐 가위바위보식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은 그 본안인 첫 번째 안, 당무위가 의결한다는 안으로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대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는 됐지만요. 당헌 개정에 대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헌 80조가 개정이 되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정말 국민 앞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국민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게 무엇인데 왜 저러고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에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수세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그런 대책들, 정책들을 하면은 국민께서 지켜주실 텐데 당헌 80조에 매달려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물고 늘어지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사당화돼서야 되겠냐? 나만 살고 당원 죽는다는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서야 되겠냐?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뭐 당원을 개정하거나 당규를 바꾸거나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경론이 있어 왔죠. 네. 사실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100% 클리어 됐다. 이거는 뭐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건 문제 없는 거니까 이건 올린다. 근데 이것도 관심법이에요. 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에서는 반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졸속 개정이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면서 절차적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좀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아까 이제 이번 법원 가처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한번 올리면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될 거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상규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원래 중앙위에서 두 개 안건이 하나로 묶음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한 번에 ARS 투표로 인해서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일사부재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건데 그중에 하나는 빼고 하나는 넣고 해서 다시 올렸어요. 그것도 5일간의 기간을 둬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긴급한 안건을 그냥 줄일 수 있다라 되는데 과연 이게 긴급한 안건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의 여부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행에 있는 그 당헌으로도
충분히 정치 보복일 경우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28조 사망에 보면 이거를 윤리위 심판원에서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 규정을 하면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윤리 심판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무위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외부 인사가 있으니까. 아. 네. 외부 인사에 못 믿으니까 그걸 당무위원회, 즉 내부 인사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에 있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돼서 왜 당무위원회로 바꿀까? 바로 이 부분, 이게 왜 긴급한가? 당무위원회 의장은 누굽니까? 당무위원회 의장은 따로 있죠.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가 의장은 아마 제가 그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맡을 겁니다, 당무위원회는 아마. 이제 뭐 시도당 위원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전부 다 당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이 직위를 이걸 상실시키겠습니까? 안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 자체가 결국은 졸속 개정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게 나중에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 대표직을 유지했을 경우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잠시의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당 대표의 어떤 직위의 정당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불씨가 될 수 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당원 80조 사망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이제 뭐 거의 확대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방탄용으로 이거 지금 꼼수 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꼬리표가 계속 붙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각의 지적이긴 합니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억울한 게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돕기 위해서 무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 사이에 논쟁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비대위를 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네, 뭐 이재명 사당화 뭐 이런 건 서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제 당원 80조 이제 사망이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된 시점이 한 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민주당의 대표가 뽑히거든요. 내일. 그런데 지금 확대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쯤 대표가 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전에 굉장히 성급하게 이 당원 80조 사망을 통과시킨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이후에 스스로 저 당원 80조 사망을 고치면 일종의 좀 민망하니까 셀프 방탄 비판에 직면하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신 손에 피를 묻힌 것이다. 우리 김준일 대표는 동의하십니까? 저런 해석?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억울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죠. 본인이 내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 다 친명계를 빼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억울하면은 이거를 좀 늦추거나 다른 방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아까 전에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은 있고요. 뭐 당무위원회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니까 그거는 예.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차기 유력한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멀쩡한 당대표를 이제 쫓아내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보면서 야 윤리위원회 야 이렇게 좀 잘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이고 개인적인 거고요. 아까 전에 개인적인 생각. 이현종 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법원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어쨌든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아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가르게 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원 80조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은 아니라면서 이재명 의원을 감싸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7만 8천 원을 카드로 계산을 했고 또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것 자체가 흠집내기이고 모욕적이 창피적이 아닌가. 김건희 여사 부분이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큰 거죠. 나중에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 받으면 좀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람들은 누구를 구하기. 이재명 후보는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남FC는
몇 년 뒤져서 다 무혐의 난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를 쓴 적도 없고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이런 당원 80조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혀 적용될 내용이 아니고서 이것은. 네. 민주당의 주장은 저러한 반면 국민의힘 생각은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역 앞에 가면 막 속임수를 써가지고 눈을 현혹시켜서 이제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못된 사기꾼들을 야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재명 그 의원 측에서 말한 뭐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보면서 네. 참 분장술이 대단하다. 정말 속임수의 귀재구나. 자, 이렇게 거친 표현들이 오고 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여야의 저런 모습.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조 제목이 뭐냐면요.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이걸 왜 자꾸 완화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가 이재명 의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무리의 일사부재의 원칙까지도 훼손하는 그러한 행동을 갖다 하느냐.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CG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 7만 8천 원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7만 8천 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이제 촉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된 거지 법인카드 사용한 것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까지 배모 씨에 대해서는 그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된 사안도 뭐 몇 년 동안 뒤졌다가 무혐의 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성남지청 차장이 이 사건 때문에 옷을 벗었고 성남지청장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서영고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건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